압출을 붉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드름 패치, 여드름 스팟 화장품, 연고 셋 중에 어떤 걸 쓰면 좋은지, 푸시딘 마데카솔 써도 되는지, 압출하고 운동해도 되는지 등등등 탈탈탈탈 털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압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흉터 케어 꿀팁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10년 넘게 여드름 압출을 해오면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본 결과 붉은 여드름을 압출하고 난 흉터는 대체적으로 사인은 봐야 사라져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에 남아있는 그 여드름 흉터처럼 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안녕니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압출 후에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여드름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압출 후에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압출 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Q&A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출을 붉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드름 패치, 여드름 스팟 화장품, 연고 셋 중에 어떤 걸 쓰면 좋은지, 푸시딘 마데카솔 써도 되는지, 압출하고 운동해도 되는지 등등등 제가 오늘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들 싹 다 정리를 했거든요. 요거를 제가 오늘 탈탈탈 털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압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흉터 케어 꿀팁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은 저와 함께 피부 화장품 수다 떨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있어요. 저랑 함께 카카오톡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압출 후에 붉어졌어요 유유. 언제 가라앉고 화장은 언제부터 해도 돼요? 유유. 압출 후에 붉음증은 얼마나 지나면 없어질까요? 유유.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압출한 다음에 붉은 자국이 남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안 남는 게 이상한 거야. 진짜 작은 거 조그만 거 압출해도 붉어져요. 우리 막 살 막 이렇게 꼬집거나 막 긁기만 해도 살 엄청 붉어지잖아요. 여드름 압출을 하는 거는 피부에다가 바늘로 구멍을 빵 하고 만들어서 막 꼬집고 긁는 거랑 이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력을 딱 가해가지고 피지를 싹 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안 붉으면 이상한 겁니다. 없어지는 시기는 여드름의 뭐 종류, 내 피부의 컨디션, 살성, 뭐 내 나이 등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평균적인 시기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같이 염증이 아직 동반되지 않은 피지들은 압출 직후에만 좀 전체적으로 붉고요. 한 하루 이틀? 요 정도 뒤에는 딱 그 피지 나온 구멍만 마치 좀 모나미 볼펜으로 이렇게 콕 찍은 거 마냥 붉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평평해. 이거는 되게 일주일 안에 싹 사라져요. 요거는 피지를 진짜 잘 다 짜내다 하면은 한 색소 침착 안 남을 확률 80~90%? 그러니까 딱히 걱정 안 해도 되는 아이예요. 그 전에 제가 올렸던 요 영상 보면서 압출 후에 할 수 있는 케어만 똑같이 하면 돼. 근데 니들 문제는 그 다음이야. 염증은 붉은 게 좀 많이 오래가요. 염증성 여드름은 막 0.01cm도 있고 0.1cm도 있고 1cm도 있고 막 무려 막 3cm짜리도 있고 이래요. 피부과에는 진짜 염증 엄청 심한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막 3cm, 5cm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염증이 산처럼 이렇게 덮이고 뒤덮이고 또 덮이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염증 붉은 거 언제 없어져요? 는 평균이란 기간을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10년 넘게 여드름 압출을 해오면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본 결과, 붉은 여드름을 압출하고 난 흉터는 대체적으로 한 달에서 3달 사이는 봐야 사라져요. 진짜 오래 걸려. 막 일주일, 하루 이틀이면 다 없어질 줄 알았지.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에 남아있는 그 여드름 흉터처럼 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압출 후에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염증이 크면 클수록 우리 피부 속에 색소 있잖아요. 얼룩덜룩. 걔네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 공장에서 색소를 더 만들어내요. 염증이 크면은 색소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 색소가 하는 일의 실은 첫 번째가 우리 피부의 세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얘네가 하는 일이 되게 착해. 색소에 막 이렇게 이러고 날아다니다가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세포 안으로 색소가 쭉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염증이 클수록 색소를 더 많이 뿜뿜 뿜어낸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 세포가 한 10개라고 치면은 색소가 한 10개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어머 또이또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 근데 염증이 너무 커가지고 이 색소 만드는 공장에서 색소를 100개를 만들어낸 거야. 우리 피부 세포 안에 10개의 색소가 다 들어가, 하나하나씩. 남은 90개의 색소는 어떻게 되냐고? 세포 밖으로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우리 몸에는 이 청소를 해주는 청소세포들이 있어가지고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색소들을 얘네들이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가는데, 이 색소들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청소세포도 얘네를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이 색소를 끌어안고 얘네를 빨리 끌고 올라와가지고 피부 위로 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이 찢어졌던 피부는 다시 점점 아물기 시작하고, 아직 청소세포들은 색소의 청소를 다 못했고 색소는 아직 둥둥 떠다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드름 색소 침착 이제 완전 이해가 되죠? 우리 니들이 피부가 얼룩덜룩하고 그렇게 막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이런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 흉터에 그렇게 막 재생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포 먹은 죽은 세포들은 빨리빨리 탈락을 해버리고 밑에서 나오는 이 색소를 안 먹은 쫀쫀하고 탱탱한 세포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와야지. 근데 이 세포들이 올라오는 최소의 주기가 바로 한 달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솔직히 한 달이지 이게 30대만 넘어가도 재생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느려져요. 그래서 내가 3달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드름 염증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막 재생 케어 하면 어차피 얘 아직 염증 남아있기 때문에 붉은 거 잘 안 사라져요. 의미 없고 염증이 다 가라앉았다는 전제의 하에 붉은 자국만 골든타임이 한 달에서 3달. 그 안에 홈케어든 시술이든 뭐든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때가 우리가 똑같은 시술을 하거나 홈케어를 한다고 해도 아직 상처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돼서 케어하는 상처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흉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막 80%, 70%, 60%, 50% 이렇게 점점 줄어가요. 그러니까 염증이 싹 가라앉으면은 바로 흉터 관리 들어가야 돼. 여드름 흉터 관리 영상은 여기에다가 제가 달아둘게요. 이 영상들 추천드려요. 두 번째 질문. 여드름 패치 붙여도 되나요? 붙이면 언제까지 붙여야 하나요? 붙여도는 됩니다만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여드름이 났을 때 여드름 스팟 제품들을 더 발라주는 편이고요. 여드름 패치는 잘 안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패치를 쓰는 경우가 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너무 손으로 막 여드름을 미친듯이 만질 것 같을 때. 두 번째, 화장할 때 화장하는 색조 제품 피부에 안 닿게 하고 싶을 때. 세 번째, 염증이 너무 커가지고 피부에 막 빵꾸 났을 때. 근데 세 번째는 제가 그렇게 큰 염증이 나는 약한 피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는 별로 없어요. 요 3개 아니면은 저는 패치 잘 안 붙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여드름 패치 대 스팟 화장품 대 연고. 난이픽은 무엇인가요? 패치는 제가 위에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스팟 화장품을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연고는 대부분 우리가 그 크림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저는 액상이나 아니면 좀 투명한 겔 타입처럼 된 아이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게 막 뭐가 좋다 나쁘다 이 차이는 아닌데, 성분의 함량에 있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살리실릭 엑시드, 바하 이런 성분 들어봤죠? 똑같은 거예요. 얘가 씻어내는 화장품들 제외하고는 화장품 법령 안에서는 0.5%까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의약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사법에 의거해요. 화장품법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성분 함량을 훨씬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당연히 자극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anyway, 저는 스팟 제품도 너무 솔직히 화장품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화장품 스팟 제품을 더 잘 쓰는 편입니다. 네 번째 질문. 압출하고 씻어도 되나요? 네, 문제 없어요. 진짜 베스트는 뭐냐면 피부과가 우리 집 앞이야. 그래서 피부과에서 압출하고 관리받고 그대로 기초 제품 다 바른 다음에 그대로 집에 와서 자는 거야. 이게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저녁에 압출받고 와서 약산성 클렌즈로 뭐 가볍게만 세안을 해주고 자던지. 자, 5번째. 압출 후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압출하고 항생제 연고 바르라던데요. 저는 실은 압출 후에 후시딘이고 마데카솔이고 그런 연고를 다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무언가 제품을 만들고 할 때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 근데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두 개의 사용 용도를 보시면은, 후시딘은 상처가 생겼을 때 바르는 거고, 우리 막 여기 넘어져가지고 까지는 거 있잖아. 마데카솔은 상처가 아물고 바르는 용도이기 때문에 뭐 에크논이나 뭐 노스카나겔이나 이렇게 뭐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에 딱 바르세요 라고 나오는 거 아닌 이상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뭐 이런 거를 여드름 압출 후에 바르는 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별로 썩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6번째, 압출 후 운동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7번째, 압출하고 여드름이 더 커졌어요. 유유. 고름이 생겼어요. 유유. 이거는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염증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압출을 해버렸거나, 두 번째, 압출을 했는데 압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안에 피지가 남아있거나. 보통은 집에서 셀프로 압출하면은 이렇게 죽어라 짜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보다는 첫 번째 이유로 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안에 염증 크면은 안에 피지도 나오고 막 안에 피랑 고름이랑 섞인 막 이상한 애들 막 이거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얘네가 안에서 아직 염증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압출만 받고 여드름 주사를 안 맞거나 뭐 약 처방을 안 받거나 이러면은 염증이 압출하려고 막 누른 것 때문에 얘네가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압출 후에 여드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작은 염증들은 화장품이나 연고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좀 진정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진짜 막 이런 큰 염증들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처방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뭐 염증 주사를 맞으시거나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고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름? 이거는 좀 반반이에요. 아직 부어올라 있고 아픈데 그 위에 고름이 생겼다? 막 억지로 이거 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고름이 막 세수하다가 그냥 막 뽕 하고 터지고 이럴 수 있어요. 터지면은 그냥 터지는가 보다 이러고 전에 보여드린 요 영상 방법대로 케어를 해주시면 되고, 아픈 것도 별로 없어. 근데 고름만 까꿍 이러고 나와 있는 거야. 이거는 면봉을 사용해가지고 피부를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쏙
하고 압출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고름이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여드름 균이 있잖아. 그 균의 시체라고 생각하면 시체. 얘네가 죽은 거야. 피부 속에서 우리 피부 면역이랑 막 전쟁을 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죽어버린 여드름균의 병사들인 거야. 깔끔하게 면봉으로 고름 걷어내고 그냥 처리해주시면은 끝! 자, 오늘은 여드름 압출 후에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Q&A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우리 여드름 후 어떻게 케어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셨던 영상이기를 바라면서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밑에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요. 더보기란 보시면 저와 조금 더 가까이에서 피부랑 화장품 수다 떨 수 있는 오프 채팅방도 있어요. 저와 함께 카카오톡에서 만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뷰티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